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꼬부부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제 제가 이 시를 읽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몇 개의 시를 이렇게 이제 SNS에서 뒤져서 읽고는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에 관한 시들이 좀 식상하더라고요.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시를 보면은 참 마음이 뭐 살포해진다든가 맑아진다든가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이고 이 표현을 아주 맛깔스럽게 했구나, 표현을 어쩌면 저렇게 감칠맛나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표현의 그 기특함에 이제 찬사를 보내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절절한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먼 세상에 아직도 환상에서 못 깨어났단 말이야. 아직도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컸다기보다 거기에 맺혀갖고 거기에 고착돼 있는 듯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고착이라 그러면은 어디인가 꽉 붙들려 갖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의미하잖아요, 고착이라는 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그 고착되었다 이렇게 생각지를 않고, 아직도 그 나이에도 머리가 희끗한데도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어해, 아직도 그 사랑을 그리워해 하면서 이거를 상당히 근사하게 이렇게 멋있게 보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오매불망 갈구하는 게 이 사랑인데,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보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어떤 간절함, 결핍 이런 것들에 대한 염원, 동경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느덧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나이답게 살아야 이게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애는 애다워야지, 애가 이렇게 너무 일찍이 철들어서 애어른 같으면 그것도 딱해 보여요. 애가 애답게 까불까불하고 천방지축일 때 참 싱그럽지, 애가 왜 이렇게 벌써 조숙해갖고 이것저것을 다 모르냐는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듯이 청년은 이제 이 청년다운 어떤 그 싱그러움과 열정, 패기 이런 게 있을 때 참 멋져 보이죠. 이 청년들이 벌써 일찍이 두려움을 알고 계산을 때리고 그러면은 뭔가 녹슬어 보여요. 이제 청년은 아주 패기만만하고 열정적이고 이게 멋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중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낀 세대라 그러잖아요. 젊은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년기도 아닌 이네들은 묵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짊어진 많은 무게 때문에 자기 어떤 성취도 일으켜야 되고, 또 밉보여서도 안 되고, 또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런 무게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게 중년, 여자든 남자든 이 중년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또 이 노년기에 이르르면은 이제 이것저것 해봐서 그거에 바닥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이에 뭘 그렇게 아직도 동경을 꿈꾸고 막 뭔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그러려냐는 얘기예요. 그거 다 이제 한때 지나가는 부질없는 꿈에 불과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봐주면 되지, 그 노년기에 들어서서도 뭔가를 그토록 찬사하는 것도 좀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다정다감해 보여요. 그래서 이 인꼬 부부로 이제 이 평이 자자한 부부인데 제가 이 부부를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젊었을 때 남자가 인물이 멀끔하게 잘생겼어요. 집안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달리듯 해갖고 결혼이 성사가 됐는데 이 여자는 이제 결혼 초만 해도 미남인데다가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흡족해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남편이 집안에서 제일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깝깝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깊이가 없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이렇게 좀 치이는 사람인데다가 이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이 위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비실비실 굴거나 아니면 남편이 주로 돈을 써야 되는 위치고 이제 한마디로 친구다운 친구도 없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애를 낳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고달프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사는 재미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의 재미라는 것은 눈만 뜨면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게 말인데 다른 어떤 재미보다도 이 말이 통하는 데서 오는 재미가 으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재미가 없으니까 이 부인이 아무래도 이 바깥으로 돌게 된 거예요. 바깥으로 돌면서 취미 활동을 합네, 일을 합네, 또는 봉사 활동을 합네 하면서 막 바깥으로 도니까 이제 가끔 애들이나 이 남편은 가정 좀 신경 써라. 집안의 일들을 좀 해달라. 왜 엄마는 또 왜 당신은 그렇게 바깥으로만 휘돌아 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기는 해도 이 둔감한 남편인지라 이 아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샌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남편은. 근데 이제 이 부인은 바깥에서 휘휘 여기 돌아치고 저리 돌아치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곤혹을 치르는 일에 봉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같으면은 아주 이게 순정어린 유부남도 어떤 유부녀를 보고 순정어린 사랑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대는 그런 그 어리숙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야가 빠져서 자기의 가정을 흔들 만큼 다른 데 정신을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그냥 한때 인스턴트 식으로다가 이렇게 취급을 하지 이게 열렬하게 진심으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여자가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치다가 어떤 남자에게 걸렸는데 이 남자는 몇 년을 사귀어도 이 여자가 눈치를 못 챘는데 결국은 거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고 기겁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많은 충격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내가 바깥으로 돌아쳐봐야 나만 취해질 따름이구나 이거를 알고 이 여자가 그래도 비교적 이 자기 관리를 좀 잘하고 영리한 편인 거예요. 이 소리 소문 없이 싹 가정으로 들어와서 몰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미 애들은 다 컸고 아들, 딸은 이미 다 커서 엄마의 손길이 적으니까 적은 만큼 허술한 데가 있지요. 구멍이 숭숭 뚫렸어도 하여튼 외관상 애들은 그렇게 큰 탈선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 다 컸고 이제 남편인데 이 부인이 자기가 그나마 유지할 곳은 가정뿐이다라는 그런 인식 아래 가정 살림을 열심히 이 남편에게 참 충실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차 주변에서 나이 들어갈수록 당신네는 참 좋은 쌍이다, 인꼬 부부다
뭐 이런 식의 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남편이 더듬한 소리를 할 때는 이 뒤에서 정말 뒤통수를 이렇게 확 후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이 갑갑한 뻔한 얘기인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막 이 발길질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막 우라가 치미는데, 아유, 그래도 내가 바깥으로 그렇게 돌았는데도 그런 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주는 그 남편이 좀 뭐랄까, 남편에게 미안하다 그럴까, 조금 뭐 측은하다 그럴까. 그래서 그 답답함을 그런 걸로 상쇄를 하고 그냥 꾹 참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 이야기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인고 부부인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웃긴다 이거예요. 무슨 인고 부부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해서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욕구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맞추려면은 내 거를 포기하고 양보를 해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참 다정다감한 거지 속에서는 많은 양보, 희생, 인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인고 부부. 자, 또 이 겉보기에 인고 부부가 되려면 누구 한 사람은 이 참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인고 부부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인고 부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말 자기를 아주 끔찍히 사랑해주고 애틋하게 자기에게 헌신해주는 그런 대상을 꿈꾸거든요. 그게 한낱 꿈이지 실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정도로 나에게 헌신하고 애틋하려면은 상대가 이기심을 넘어서서 정말 품이 넉넉해야 되는데, 그런 품이 넉넉한 사람이 그 수준에 못 이룬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좋아할 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이기적인 내 수준을 못 넘어서서 거기서 거기이듯이 대상도 거기서 거기인 사람, 이네들이 우리가 각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인데, 인고 부부의 상이라는 것은 이상화된 상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배우자하고 사이가 조금 다소 꺼끌꺼끌 하더라도 남들 부러워하실 거 없다는 얘기예요. 겉보기에 그렇지 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네들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 아주 기꺼이 져주고 참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 뿐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아시고 너무 참담해 하시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